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전남은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 사고와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았는데요. 더불어 전남의 음주 측정 절반 이상이 사용 연한을 넘겨 불신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전남의 음주운전 실태는 어떤 상황입니까?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은 조금의 관리와 수위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처벌받아 근절해야 할 범죄 행위입니다. 작년 12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진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결과로 전남의 음주운전 비중은 낮아졌다고는 하나 경찰청에서 19년 1월부터 3월까지 당시에는 물론 처벌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던 혈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0.03%에서 0.05%까지의 지역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만 보아도 전남의 음주운전은 전국 대비 아주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 음주 교통사고 3건에 부상 4건, 대전이 각각 사고 1건에 부상 1건, 대구 사고 3건에 부상 3건, 부산 사고 3건에 부상 4건, 인천 사고 2건에 부상 7건인 것에 비해서 전남은 10건의 사고에 총 14명의 부상자를 낳았다는 이런 결론만 보아도 전남의 음주운전 비중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여 전남은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남은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있고요. 또 그래 다행인 거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비율이 좀 낮아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네, 지금 현재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달 정도가 됐습니다. 일명 제2윤창호법 어떤 내용인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2018년 9월 달에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에 윤창호 씨가 치였어요. 그래서 내사 상태에 빠졌다가 얼마 있다 사망을 했지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자를 좀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 개정 운동을 펼쳤고 그 결과가 반영돼서 2018년 11월 달에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 특가법이라고 하는 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건 특가법에는 그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내는 경우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가 그 음주운전으로 해서 사망사고를 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었던 것을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도 다치게 하는 경우에도 이제 그 전에 비해서 처벌 규정을 높였습니다. 이건 2018년 12월부터 시행이 이미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1윤창호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제2윤창호법은 2018년 12월 7일 날 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래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을 처벌했던 걸 0.03% 이상으로 처벌을 하고요. 음주운전 전과가 그 전에는 3번 이상부터 가중처벌을 했는데 이번엔 2번 이상부터 가중처벌을 하는 이렇게 그 음주 수치도 낮추고 처벌도 강화하는 이렇게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흔히 그 윤창호법이라고 제2윤창호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윤창호 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해서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윤창호법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법 자체에 윤창호라는 이름은 전혀 없고요. 그냥 그 특가법 개정 법률안 그리고 그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 이게 윤창호법이었습니다. 네, 제2윤창호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앞에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전남에서는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정말로 많이 줄었습니까? 제1윤창호법이라고 하는데 특가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벌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그 음주운전하고 잡혀도 뭐 벌금 몇 번 내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하고 뭐 이랬었다가 그게 처벌 규정도 굉장히 강화를 하면서 사망사고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발휘해서 음주운전이 조금 줄었던 거는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019년 6월부터 시행됐던 그 제2윤창호법, 이게 이제
그 음주 수치를 0.03%로 낮춘 거였어요. 근데 이걸 낮추면서 경찰청에서 이제 숙취 단속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뿐만 아니라 아침까지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밤에 한 9시까지나 술을 먹고 충분히 자도 아침에 0.03% 이상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는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인데 술 자체를 먹는 걸 꺼려하는 이런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술집이나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많이 급감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대리도 오히려 더 안 된다고 그래요. 술을 덜 먹으니까. 그런 효과들이 좀 나타났는데 음주 자체는 아무래도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구체적 수치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많이 좀 그 감각적으로도 주변에서 음주는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네, 또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전남지방청에서는 그 윤창호법 시행 이후 개정되고 강화된 도로교통법이죠. 특히 음주에 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단행하고 또 기존에 실시하던 음주 단속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숙취 단속,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실제 효력으로 발생해서 올해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마이너스 27.7%, 그다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은 35.3%가 감소하였고, 전남의 경우 올해 1분기 전년도 동기간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마이너스 30%, 그다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은 마이너스 29%, 사상자는 무려 36%나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서 윤창호법 시행이 실제 음주운전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치로 정리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소했는지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처벌도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사들이 이제 음주 사고에 대한 기사들이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절되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전남의 음주운전의 특성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 밀도는 낮고 면적은 광범위한 농촌 도서 지역에 주를 이뤄서 생계형 수단 혹은 생활역의 수단으로 반드시 차를 운전해야 하는 지역의 특성에 있다고 봅니다. 대도시처럼 지하철이나 많은 노선의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 특성상 자가운전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겠습니까? 일선서에서는 강력한 또 단속 의지를 들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인력과 장비의 한계로 관할구역 전 지역을 전 시간대 동시다발적으로 단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절대 근절될 수 없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지역민의 경각심 부족도 또 다른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반주라고 해서 식사할 때 한두 잔은 괜찮아라고 쉽게 술을 처벌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드시고 아무런 주의 없이 그냥 차를 끌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두 잔도 음주운전이며 범죄 행위임을 꼭 인지하시길 바라며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부터 부족한 대리운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 몇십 분씩 기다린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경제구조가 열악한 도서 농촌 지역으로 가면 대리운전 업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외지에서 주로 콜을 받아서 기사님이 오시게 되는데 아주 비싼 요금을 물게 되니까 이를 꺼리게 되는 것도 또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농촌 지역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이렇게 근절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변호사께는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과거 이제 저희가 지금도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야, 솔직히 이야기해봐. 너 전과 있어 없어라고 하면 음주 전과 정도는 다 하나씩 끼고 살아요. 우리 사회가 이제 차가 급속도로 이렇게 보급이 되는 이런 과정에 그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하고 한참 이제 음주운전이 유행처럼 번졌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행처럼 번진 데는 당연히 조금 이렇게 미온적이고 좀 솜방망이 처벌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이죠. 과거에 한 17번, 제가 7번까지 벌금 전가를 연속해서 받으신 분을 봤어요. 거의 이제 습관처럼 뭐 술을 잡수고 운전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이 윤창호법이 아니더라도 법원 자체도 음주운전에 대해 굉장히 처벌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추세로 돌아서 있고요. 음주운전 자체는 개인이 저지르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
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타인의 재산을 손괴할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 폭탄이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절대 금지해야 하는 일이고 이거를 자발적인 어떤 그 깨달음을 통해서 금지되지 않으면 처벌의 강화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좀 잡아야 할 것인데요. 요즘은 한 번 내지 두 번 음주 벌금 수치가 아주 낮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바로 집행유예, 그래도 또 하면 실형. 그래서 요즘 실형 그 음주운전을 위해서 실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요. 앞으로 정말 음주운전을 하시면 패가망신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지위를 상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뭐 각종 조합들, 그리고 공기업들 이런 데들은 음주운전하고 집행유예 받으면 그냥 직을 상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해서라도 이제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들이 이제는 좀 뿌리를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처럼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도 한번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제 전남은 경찰 음주 측정기의 절반 이상이 사용 연한을 넘겨서 시민들의 이제 불신을 또 초래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기사를 봤는데요. 이거 큰일이죠. 그러니까 그 측정기 법의 집행은 항상 엄정하고 공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 측정기에 좀 문제가 있어서 나는 안 걸릴만 했는데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불신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법 자체를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빨리 그 불신 생기지 않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만약에 이제 이 측정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체열을 통해서라도 정확한 것들 좀 하면 좋을 텐데,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간혹 이제 음주운전이 문제돼서 오신 분들 중에 그 전에 걸린 게 상당히 오래됐다고, 그래서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원은 그런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계속 운전을 해왔는데 걸리기만 안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걸린 지가 좀 오래됐다고 해서 안심하셔는 안 된다. 절대. 어쨌든 그 절대 음주운전하면 정말 패가망신 됩니다. 패가망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농촌 지역의 경우 술을 안 먹을 수는 없고, 술 먹고 나서 대리를 부르려면 막 30분, 1시간 걸리고, 1시간쯤 지나면 물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술도 좀 깬 것 같고,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문제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안타깝죠. 마땅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관이 나서서 뭐 음주운전 기사들을 많이 배치할 수도 없는 거고, 술을 안 먹을 수밖에 없는 건데 또 그렇기는 어렵고,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인식으로서 음주운전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더 확산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의식, 시민 의식을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전남에서 경찰 음주 측정기의 절반 이상이 사용 연한이 넘겨 시민들의 불만을 초래한다고 앞에서도 변호사님과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분남지방청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뭐 3개월에서 4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사용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뭐 예산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고, 뭐 지자체라든가 중앙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뭐 신규 새로운, 그러니까 시민의 불신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뭐 신규 측정기 도입이 저는 가장 앞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예. 네, 앞에서도 이제 음주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외에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전남에서는 이야기 좀 해주시죠. 여러 지자체, 특히 뭐 관련 부서 등에서 자체 직원들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 전남 소방본부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지난 2월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강해이와 도민 신뢰도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체 음주 측정기를 비치를 하고 뭐 자체 단속을 하는 등의 고강도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슬로건으로 그 음주운전에 적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한 한편, 인사상 불이익, 성과급 최하 등급 적용 등 엄정한 불이익을 적용할 계획인데요. 특히 음주운전 발생 시 연대 책임제를 적용하고, 음주운전자 소속 소방관서의 종합평가의 감점 기준을 보다 강화하기로 하는 등의 아주 강력한
제재 방안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스스로 실천하는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각 부서에서 음주 측정기를 비치해서 지속적으로 자체 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네, 자체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고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또 그럼 이 외에 전남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각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겠고, 근데 이제 그건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국가적으로 최근에 경찰이 적용하고 있는 게 그 음주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에 탄 사람을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 적용을 좀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존의 법으로도 가능했고 새로운 법 개정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었는데, 이제 방조행위라고 하는 게 타인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형태가 타인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하면 그게 방조가 되는 건데, 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면 옆에서 못하게 말렸어야 되는 거다. 그러지 않고 그 차를 이용을 해서 같이 이동을 했다면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나 다른 좌석에 앉은 사람들도 역시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처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연대 책임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상 연대 책임을 묻는 결과들이 되지요. 물론 법리적으로는 그런 경우까지를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논쟁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차에 같이 동승했던 사람들까지를 처벌을 함으로써 처벌의 규정들이 자꾸 처벌의 범위들이 넓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음주운전을 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제2윤창호법 그리고 그냥 윤창호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본인들이 안 할 수밖에 없고, 국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건 좀 더 단속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것밖에 없는 건데, 하여튼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제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서 세상을 삽니다. 위험 없이 세상을 살 수는 없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들은 안 하면 안 해지는 것들이잖아요. 안 할 수 없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들도 많은데, 사람들이 좀 더 인식을 가지고 안 하면 안 해지는 이런 것들은 빨리 좀 좀 고쳐내야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는 손실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생명과 신체와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이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인식의 변화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사실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다. 음주운전이라 하면 음주 상태에서 주치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 즉 차를 이동하면 음주운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 주차 박스 안에 차가 좀 삐딱하게 돼 있어, 이거 바로 잡는다고 왔다 갔다 하다 걸리신 분들도 많아요. 이것도 엄연히 음주운전이고요. 다 처벌합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만약에 공무원이나 이렇게 공사 직원이나 이러면 그 직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운전대에 손을 안 대는 것들을 습관처럼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음주운전에 대한 이제 경각심을 갖고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현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이 단속을 주로 하고 있는 경찰청, 경찰서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전남토가 좀 나서야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한가위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들판에 곡식도 누렇게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서 가족과 친지들을 맞을 생각에 벌써 들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명절 즈음에 거의 연례 행사처럼 열리는 각종 모임과 자리에서 또 반드시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이죠.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술이라면 술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정으로만 나누시고, 운전은 반드시 또 범죄 행위로 인지하셔서 절대 운전하시는 일 없이 가족과 친지와 함께 따뜻한 정만 나누시는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이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전남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곧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음주운전 감소 추세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개인 스스로와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